자, 당신들의 천국.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였다. 주정수의 낙원 설계는 그보다도 더욱 완벽하고 신념에 찬 것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보성이 콜라에 보리차 섞으니까 더 맛있지? 네, 그거 나르차. 좋은 노하우는 공개해야 되는,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배운 거야. 콜라 페트병에 거기에 이제 보리차를 넣고 막 흔드는 거야. 그러면 약간 콜라 맛이 나면서 맛이 좋아. 게다가 그는 이제 1차 공사를 치른 경험을 통해 보다 충분한 자신감까지 얻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다시 2차 시설 확장 공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조백헌 원장도 요 코스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똑같은 루트로 독재자가 돼서 멸망하게 된다. 그게 작가가 증명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 작가가 조백헌 원장과 주정수 원장과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똑같아져. 그러니까 견제가 없는 시스템에서 이제 거대한 힘을 가진 지배자는 누구나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대통령을 견제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독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설령 독재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독재를 할 수가 없다. 작가는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정치 얘기 나오니까 어렵지. 지금 이해를 못한 표정이거든. 아무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상욱은 어느새 진료소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조백헌 원장이 끝내 뭔가를 할 생각인 것 같다. 아니야. 이상우 왜 수선 저렇게 커? 만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한 거야. 자, 구멍리 돌풀이 해변가라면 옛날부터 이 섬 사람들이 육지로 물을 건너가는 소문난 탈출 거점이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상욱도 어렸을 때 섬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상욱은 옛날 생각을 한다. 마침내는 그것이 함부로 감행했던 또 하나의 대단한 현장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돌풀이 해안에는 오래전에 그곳을 통해 이 섬을 빠져나간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게 이상욱이다. 상욱이 고깃배의 노래소리를 들은 것은 그 소년을 통해서였다. 고깃배의 노래소리는 소년의 귀를 통한 기이한 환청이었다. 소년에게 그 기이한 내력이 간직되어 있었다. 자, 상욱의 엄마는 상욱을 이렇게 낳았다. 근데 이 섬에서 나 환자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그럼 엄마 아빠가 벌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이불을 덮고 해가지고 키웠다. 그러다 보니까 상욱은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이불에 파묻혀 있는 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해. 소년의 첫 번 기억은 그가 자란 방에 관한 것이었다. 방문이 언제나 꼭꼭 걸어 잠겨져 있었다. 자, 아침이 되면 엄마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혹시 애가 울어가지고 들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빠 이제 이불로 꼭 덮어두고 있었어. 저기 또 주무시는데. 소년은 허구날 언제나 그 문 잠긴 방에서만 숨어 지냈다. 소년은 언제나 그렇게 방문이 꼭꼭 걸어 잠긴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것도 대개는 이불떼기 같은 것을 얼굴까지 흠뻑 뒤집어 쓰고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다. 어미가 일을 나간 낮 동안에는 혼자서 문을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등덜미를 끈으로 묶여 매인 채로 그렇게 살았다. 이거 괜찮은 교육 방법 같은데. 모성이도 묶어서 키울까? 허리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소년도 결국은 그의 어미처럼 사람이 무서웠다.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 누군가가 집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려와도
가슴이 막 두근거렸다.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부터 상욱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많이 쳐다보면은 긴장한다. 근데 소년에게는 그의 어미 외에 딱 한 사람, 아직 무서움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상욱의 아빠다. 그리고 주정수 원장의 동상을 처음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연수 원장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원생들이 이제 주정수 원장 죽이기 전에 네가 동상 만들자고 했지. 얘부터 죽였다. 그리고 이제 이상욱의 아버지가 동상 만들자고 한 것은 따지고 보면 이상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상욱은 이 섬의 모든 배신이 나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죄의식이라고 한다. 내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소녀는 자네를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의 어미 역시 사내에 대해서는 굳이 소녀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빠니까. 근데 상욱은 아직 모른다. 아빠인지. 몰라? 음. 왜?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남자가 사는 동네와 여자가 사는 동네가 따로따로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욱은 엄마하고만 지냈다. 밤에 몰래 잠시 왔다가 갔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엄마가 친한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었어. 상욱은. 아직도 몰라? 나중에 알았어. 밤이 어두워지자 사내가 또 어둠을 타고 나타나 아직도 눈두덩이 퉁퉁 부어오른 여자. 눈두덩이 퉁퉁 부어올랐다는 것은 울었다는 거야. 왜? 왜냐하면 이날 이제 그러니까 상욱의 아빠는 상욱 계속 있으니까 언제 들켜가지고 자기가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그게 무섭거든.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상욱을 위해서도 이 섬에서 육지로 내보내려고 한 거야. 상욱의 아빠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고 여자에게서 소년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상욱을 안고 막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니만 저 멀리서 이제 그 뱃사람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게 신호다. 그래서 이제 상욱 아빠가 신호를 하면은 배가 다가온다. 상욱 아빠는 이제 그 상욱을 부탁한다. 육지에 데려다가. 뱃사람과 사내가 허둥지둥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 소년이 이내 배로 실렸다. 그럼 아마도 또 왔을 거야. 누구면은 괜찮아. 자, 그런데 첫날은 배를 타고 떠나면서 소년은 비로소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음을 깨물던 어미가 생각났다. 그래서 이제 아직 어린데 엄마가 헤어졌으니까 상욱은 막 가면서 울겠지. 그자 뱃사람이 다시 배를 돌려서 다시 섬에 내려준다. 그자 상욱은 막 그 엄마 집으로 막 뛰어간다. 그러자 이제 전에는 늘 겁에만 질려있던 사내의 얼굴이 뜻밖의 다시 섬으로 돌아온 소년을 보자 처참하도록 무섭게 일그러졌다. 이 더러운 문둥이 새끼! 그리고 결국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다음 날이구나. 다시 배에 실어서 상욱을 보냈다. 이때 상욱은 또 돌아갔다가 이제 사내가 또 자기를 때릴 것 같아서 결국 그 배를 타고 육지로 갔다. 그럼 어떻게 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부모를 만나서 그러니까 스텝 페런츠 양부모를 만나서 이제 자랐는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래서 이상훈 의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어떤 자기 고향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 섬으로 돌아왔다. 그게 거기 아마 일종의 죄의식이 관련이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이 섬의 배반이 시작되었다라는 죄의식. 마침내 그 어둠 속을 지나가는 새벽녘 고깃배의 노래소리를 불러들여 정말로 영영 섬을 떠나가고 말았다. 상욱이 이 섬을 찾아오게 된 것도 사실은 바로 그 이상스러운 뱃노래의 환청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성인이 되었는데 계속 이제 그 뱃노래 소리가 들린다. 결국 상욱은 못 견디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왔다. 귀소 본능이라고 배웠지. 아빠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잖아, 이 자식아. 본능 중에서 생존 본능, 모성 본능, 귀소 본능. 있잖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 학교를 다닐 때도 피난길을 헤맬 때도 군영 시절, 군영은 이제 군대 시절
규제가 심한 제복 생활 속에서도 상욱은 늘 그 남의 기슭의 한 작은 섬을 생각했고 그곳을 지나가는 밤고깃배와 고깃배의 유장한 노래소리를 듣곤 했다. 하지만 상욱은 이날따라 이상스럽도록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었다. 왜냐하면 불안하다. 조 원장이 결국 또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원장이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뭘 해버리면 이것도 분명히 배신이 생기고 동상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배신이 되든 동상이 되든 하여튼 이 섬에는 안 좋다. 즉 성공해서 동상이 생기든 실패해서 배신이 생기든. 이상호자 음. 원장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겁이 많아. 그러니까 이상우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이제 원장이 조백헌 원장이 첫 페이지에 보면은 섬에서 그냥 턱 이렇게 명령받아서 왔잖아. 3부에서 이상우이 그 얘기를 한다고. 이제는 이 섬에서 원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원생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원생들로부터 원장이 나와야 된다. 이상우는 그렇게 주장을 해. 그래야지. 그러면 원생들 중에 원장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원생들의 입장을 분명히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음. 열심히 일할 거야. 즉 그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제 그 자기가 군대 동원해서 억지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국민들에게서 나온 대통령을 원하는 거지. 숙소를 향해 병사지들 빠져나오다 문득 보육소의 서면이라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어허, 깊은 밤에 남녀가 왜 만나? 주홍색 칸나꽃이 시들어가는 보육소 앞들과 숲을 위에 주저앉아 미연은 문득 몇 번이나 망설여온 그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기 어슴풀에 짐작하고 있던 대로 그것은 그녀의 출생의 내력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이제 서미연도 이상욱처럼 이 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육지로 보내진 아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 댁의 양녀로 자라면서 서미연도 결국 이제 이 섬에 대한 환청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섬으로 돌아왔다. 한마디로 그녀는 하필 이 섬을 찾아 들어와 그녀 나름의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고 남아있는 것이 그리 부자연스러울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내력의 여자였다. 즉 이 섬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자였다. 즉 이 섬에서 태어난 여자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날 서미연은 이상욱이 처음으로 자기 방을 찾아왔다. 그래서 뭔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이상욱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상욱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서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자 충격을 받고 서면의 방을 뛰쳐나간다. 왜? 미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위로나 동정보다 점점으로 실망감이 앞서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자, 자기도 미감하고 서면도 미감하잖아. 이상욱의 아빠가 왜 이 섬을 배반했지? 자기 좋아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해가 또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도 또 자기 아버지 같은 짓을 할지 모르잖아. 이 섬을 배반하는.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즉, 나 환자가 결혼해서 자기 아빠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나 혼자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둘 다 지금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전염성도 없고 나병이 발병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상욱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면이 만약에 건강인이라고 하면 상욱은 상관이 없어. 문제는 나 환자인 자신과 나 환자인 서면이 결혼해버리면 엄마 아빠 결혼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혹시나 또 자기 아빠가 했던 실수를 반복할까 봐. 자, 그리고 이제 원장은 또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한다. 원장은 상욱이 장로의 노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상욱에겐 처음부터 기대를 걸자는 모양이었다. 그는 상욱에게 뒷일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혼자서 섬을 천국으로 바꿀 계획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건 대신 남편에 아무것도 없는데. 글자 쓰기가 좀 귀찮아서 좀 이따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고를 한다. 공개적으로 알린다. 원생들의 노역 차출이 행해질 때는 반드시 장로회의 동의를 얻는다. 원생에 대한 처벌권의 행사는 반드시 장로회의 심의를 거친다. 즉 원생이 잘못해서 처벌할 때는 반드시 장로들의 동의를 얻는다. 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거든. 지극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구체의 반대가 추상이야.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이렇게 인간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구체고, 그게 아니라 사랑, 권력 이런 것처럼 모양이나 냄새가 없는 게 추상이야. 모호하고 추상적이기만 하던 장로회의 기능에 몇 가지 구체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로회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장은 그렇게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줘. 장로들은 반대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 몇 가지 원장의 조처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환영의 빛을 나타내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원장의 생각은 그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분명해진 게 사실이었다. 기어코 무슨 일을 벌이고야 말 기세였다. 이 섬에다 그가 다시 세우겠다고 장담한 낙토의 본색이 그런 몇 가지 제도상의 개선만으로 간단히 충족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닐 터였다. 그는 무엇인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즉 원생들의 신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뭔가 커다란 개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원생들을 달래고 그들의 환심을 끌어내어 일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주정수가 하던 것과 똑같다. 말로는 나는 주정수와 달라요 라고 하는데 하는 일은 주정수와 똑같아. 그러면은 주정수처럼 마음속에 동상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일이 다 똑같은데. 있겠지. 주정수 역시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했었다. 그리고 그는 서만에 축구팀을 만들자고 했다. 아니, 축구팀. 왜? 그러니까 자, 조 원장은 그러니까 아빠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의사냐 군인이냐. 의사라면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군인이면 전쟁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냥 음. 치료하면 다시 전쟁하면 되잖아. 저 사람들 치료하면 끝났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원장은 진짜 전쟁을 하진 못하고 축구를 만들어서 이 육지인들을, 건강인들을 이겨서 원생들 안에 있는 질투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어떻게든 이기는 경험을 주려고 한다. 어이가 없다기보다 차라리 짓궂은 심술기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원장의 설득은 진짜기만 했다. 축구팀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그 발이 없이 떠돌기만 하는 유령들이 제발로 땅을 딛고 움직이는 사람 꼴을 좀 지녀보게 하잔 말이오. 이 섬이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인들과 경쟁을 시킵시다. 그리고 이기는 경험을 줍시다. 웬만큼 병이 나은 원생들에게 공을 차게 해서 섬 안에 새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것이 원장의 동기인 것 같았다. 도저히 속셈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발가락이 몇 개 없어. 그럼 공차만 아주 아파. 아주 아파. 그런데 하잔다. 와, 원장 등 근육 무리라니. 무슨 무리라는 게요? 이상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문둥이라면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사람들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을 찬다는 게 뭐랄까요? 아무래도 좀 우스운 느낌이 드는군요. 잔인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왜 문둥이에요? 그 사람들이 병이 다 나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아직도 원생들의 그 이중적인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환자들이 인간이자 나 환자로서 이중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신을 못 가지니까 그런 질투나 불신감만 늘어서 제풀에 자꾸 추악한 몰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선 자신감부터 갖도록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운동 아니 경기를 통해서 이상도 해야 돼? 자신감부터 갖다 하더랍니다. 그러려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 제일 좋소. 그러면 정말 아니 음, 건강하셔야 음. 왜 와서 얘들랑 축구해야 돼? 그러니까 무서운데? 나중에는 이제 저 전국 대항 시합에 나가. 근데 자 실제로 건강한 사람과 이제 나와 이제 팀이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발가락 없어서 공 잘 못 차는데. 공 차도 아파. 그런데 우승한다. 자, 왜 그런지 보자고. 자, 이 조 백헌 원장은 사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사토는 주정수 원장의 부하였다. 근데 자, 1차 개혁 때는 원생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일을 했다고 했었지. 음, 2차 때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주정수 원장을 믿으니까 억지로 일을 했다고 했었지. 음, 3차 개혁이 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사토가 나와서 채찍으로 원생들을 두들겨 패면서 일을 시킨다. 음. 그러니까 이제 원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배신감을 심어준. 야, 주정수 원장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배신감을 심어준 인물이다. 주정수의 시대는 곧 사토의 시대이기도 했다. 1차 공사에서 자신을 얻은 주정수가 2차 확장공사 계획을 진행해 나갈 즈음이었다. 주정수는 그 2차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몇 가지 다른 부속 시설들을 완성시켜 놓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공사가 힘들어지자 원생들 태도가 조금씩 바뀐다.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 무렵부터 서만에 병원 시설을 마련해준 시혜자, 은혜를 베푼 사람, 즉 주정수 원장에 대한 보은 감사일. 주정수 원장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한 달에 하루는 주정수 원장에게 이제 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감사를 하자. 보은 감사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감사 묵념회를 시행하고 있었다. 보성이도 저 며칠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묵념 1분 했었지 학교에서. 음, 그러니까 이제 원생들이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안 난다. 음, 작업 분위기가 1차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한데도 주정수의 신념을 변할 수가 없었다. 즉 만들어 놓으면은 원생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좋아하든 싫어하든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고 보자. 거기에서 사토가 등장한다. 그의 낙원은 좀 더 크고 화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원장이 되어야 했다. 그러려면은 잊혀지지 않으려면은 동상이 필요하다. 동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그 사람은 죽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기억하려는 게 동상이잖아. 그는 드디어 본격적인 2차 확장 공사를 서둘렀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생들에게선 1차 때와 같은 자발적인 열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억지로勉强일을 했고 기회만 있으면 작업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자 이제 조백헌 원장은 평의회, 상관단, 그러니까 평의회는 장로들 모인 거고 상관단은 이제 일종의 경찰 같은 조직. 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원생이 있으면은 찾아내서 이제 처벌하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 상관단은 대체로 이제 전직 일본 경찰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강제 노역서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관리 조직이었다. 원생들은 더 한층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기소침은 이제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두들겨 패면서 이제 일을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 일을 하는 꼴이었다. 상관단의 통제는 날이 갈수록 극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간호 주임들의 기세는 나날이 더 모질고 거칠어져 갔다.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관들에 대한 충성심이 입증되길 소원했고,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상관들에 잘 보여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도 좀 편하자. 다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상욱 아버지가 그 주정수고 원장 동상 만듭시다. 그것 때문에도 죽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 동료 원생들의 처지를 함부로 배반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노루사냥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이 노루사냥이 뭔가 하면은 그 이상욱 아버지가 너무 앞장서서 동료들을 배신하니까 이제 그 원생들이 이상욱을 이제 몰래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했었어. 이상욱 아버지를. 그 작전명이 노루사냥이야. 노루사냥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평소부터 일본인들을 한 발 앞질러 설치고 다니며 동료 환자들을 괴롭히던 이모라는 한국인 순씨였다. 그러니까 그 이모 씨, 이상욱 아버지지. 남몰래 어린애를 낳고 그 어린애가 이제 이상욱. 그의 이웃과 섬 사람들의 은밀한 배려 속에 그 아이를 숨겨 기르다가 무사히 섬을 내보내기까지 된 일로 하여 그 누구보다 이웃과 섬 사람들에 대해 갚아야 할 은혜가 많은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이상욱이 태어났다는 거. 그런데 이 섬에서는 나 혼자 아이를 못 낳거든. 근데 누군가가 몰래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그 이상욱을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지만 다들 모른 척 했었어. 근데 문제는 이상욱의 아빠 엄마는 그걸 모르고 계속 불안했던 거야. 알았으면 안 됐을 텐데. 이순 씨가 섬 외곽섬 순찰을 맡은 날을 택해 청년들은 길가 숲들 속에 몸을 숨기고 그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드디어 청년들에게 덜미가 붙잡힌, 덜미는 옷의 여기 뒷부분, 여기 덜미가 붙잡힌 이순 씨는 그 자리에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 이른바 그 노루사냥 사건은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 섬 안에 무서운 배반의 역사가 싹트기 시작한 상스럽지 못한 징후의 시초였다. 징후, 사인, 시그널. 그리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다른 경찰들이 발견을 해서 이상우의 아버지는 살았다. 그리고 그때 이상우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았다.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경찰들이 순찰 도다가 일찍 발견을 했어. 평의회의 자진결의라는 부실로 발령되는 갖가지 규제와 강압시책들은 날이 갈수록 가지수가 늘어났고 상관단의 행포도 갈수록 더 기세가 등등해졌다. 간호주임을 비롯한 각 마을 사람들의 총지휘자격인 사토라는 간호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사토라는 인물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경사 확장 공사에 이은 선창 건설과 섬의 외곽도로 개설 작업 과정에서였다. 이번에는 원생들을 공사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구차스럽게 설득이나 회유를 벌이지 않았다. 그냥 같이 합시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다. 내가 결정했어. 나와. 나오기 싫어? 사토. 야, 가. 제가 나오기 싫단다. 그럼 사토가 막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거야. 기구가 모자랐으므로 모든 일이 손발 하나로 이루어졌다. 바위 같은 큰 암석들이 원생들의 목도질로 운반되었다. 목도질은 이렇게 두 사람이 커다란 나무 막대기에 무거운 걸 이렇게 매달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거. 물건 옮기는 거. 작업은 밤낮을 가릴 수 없었다. 때로는 초저녁에도 사나운 바닷바람을 견뎌가며 출력,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거. 보성이 아빠가 수업할 땐 방귀 끼지 마. 다 녹음됐어. 에이. 그런 작업이 넉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창이 완성되었다. 모든 작업이 바로 그 사토라는 간호장의 무서운 가죽 채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더러운 문둥이 새끼들, 썩은 문드러진 몸을 아껴서 뭘 할 테냐? 엉뚱한 생각들 마라. 그런 놈은 이 채찍님이 용서하지 않을 게다. 제명에 못 돼지고 싶은 놈이 있거든. 한번 나서 봐도 좋다. 당장 죽여놓을 테다.
자, 돼지다는 죽다의 조금 더 낮은 말이야. 자, 죽다의 높은 말이 돌아가시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낮은 말이, 좀 나쁘게 하는 말이 돼지다. 위험만 가하는 게 아니었다. 작업 감독을 따라 나선 간호주임이나 다른 상관단, 그러니까 다른 경찰들도 사토는 무서워했다. 경찰들끼리도 사토는 무서워했다. 그의 채찍질 앞에서 몸서리를 쳤다. 오. 선창공사는 그 사토의 채찍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선창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선창공사가 끝나고 나자 이번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해놓고 이거 완성하면은 그 사이에 주정수 원장은 또 마음이 바뀐다. 야, 저기 이것도 만들면 멋지겠는데. 또 요거 만드는 동안에 야, 저기가 꼈는데 저기 이것도 만들면 멋지겠는데.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서 야, 이 섬에 이런 시설들이 나오면은 더 생기면은 니들이 좋지 내가 좋냐? 이건 너희들을 위한 천국이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있는 거야. 주정수 원장은 조금씩 변해간다. 그리고 조백헌 원장도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데 그 선창공사가 끝나고 나니 그의 낙원 설계에는 또 한 가지 생각지 못했던 작업이 보태졌다. 왜냐하면은 자, 이 선창공사 이걸 하는데 이제 일이 힘들다 보니까 원생들이 이때부터 탈출이 시작된다. 섬을 버리고 육지로 도망간다. 자, 그러면은 주정수 원장 기분 어떨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멋지게 너희들이 천국을 만들어놨는데 원생들이 도망가네? 목숨 걸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정수 원장은 당황스럽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지게 천국을 만들었는데 니들이 왜 도망가니? 그럼 여기가 천국이 아니란 거잖아. 주정수 원장은 이제 그 외곽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탈출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외곽 도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 원생들이 좋아서 여기 남는 게 아니라 도망 못 치도록 교도소처럼 그렇게 돼간다. 그러니까 주정수 원장은 점점 천국이 되어간다고 하는데 원생들 입장에서는 점점 지옥이 되어가는 거야. 이제 배신이지. 원생들은 생각한다. 주정수 원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리고 이제 주정수 원장은 원생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니까 아니 지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만들었는데 지들이 왜 이 천국을 놔두고 왜 도망을 쳐? 원생들이 나를 배신했다. 서로서로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이거 다 지들 위해서 만든 건데. 섬을 버리고 물을 건너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것은 섬 안에 원생들의 낙원을 꾸며주겠다던 주정수의 약속에 대한 괘씸하고도 노골적인 배반이었다. 주정수의 약속은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약속은 차츰 온 섬 사람들의 원망의 표적이 되어갔다. 병사시설이 늘어나고 새 선창이 생기고 종각과 만년당이 새로 지어져도 그것들은 원생들의 낙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낙원들은 오직 주정수 원장 혼자 속에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채찍 때리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위한 낙원을 만들어주면은 고맙다고 해야지. 원생들 쪽으로 보면 오히려 모든 게 고역이었다. 힘든 일이었다. 시설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원망은 100가지나 더 늘어갔다. 약품이 모자란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심한 노동으로 인한 부상과 상처의 악화는 투병 능력, 그러니까 병에 대한 저항력을 형편없이 저하시켰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나병이 더 빨리 발전된다. 더 빨리 터진다. 주정수의 생각과는 달리 섬은 점점 아름다워지는데 원생들은 더더욱 막 지치고 힘들고 죽어간다.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설이 하나씩 들어갈수록 섬은 자꾸자꾸 지옥으로 변해갔다. 저들을 위해 꾸민 낙원을 저들 스스로 버리고 가는 이런 미혹한 인간 말종들이라니, 이런 괘씸한 배신자들이라니. 주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십자봉 외곽 해안선을 따라서 새 도로를 개설하기로 작정했다. 새 도로를 개설하여 순실을 재강화함으로써 도벌, 그러니까 나무를 몰래 와서 잘라가는 거. 육지 사람들이 가끔씩 밤에 와서 여기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를 잘라서 훔쳐가는 경우가 있거든.
도벌도 막고 탈출 사고도 줄여보자는 속셈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오이, 오이.